세상에는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장 잔혹한 착취가 존재합니다. 평생을 거친 공사판에서 시작해 중견 건설사를 일궈낸 강 회장과 억척스럽게 살림을 꾸려온 이 여사 부부에게 가족이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뿐인 아들 진우는 성실했지만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순진한 구석이 있었고, 그런 진우의 곁에 20년 전 서윤진이라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임신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이 집안에 발을 들였습니다. 귀한 3대 독자를 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윤진은 단숨에 집안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자리는 그녀에게 가족이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늙은 시부모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뜯어낼 수 있는 거대한 황금 왕관에 불과했습니다. 윤진은 거만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고급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어머님, 이번에 민재 영어 캠프 보내는 비용 턱없이 부족한 거 아시죠? 강씨 집안 하나뿐인 장손인데 남들 다 가는 스위스 기숙학교 캠프 정도는 가야 기가 안 죽잖아요. 아버님 노후 자금 묶어두신 거 이번에 좀 푸셔야겠어요. 제가 뭐 제 옷 사 입겠다고 이러나요? 다 아버님 핏줄 잘 키워보겠다고 이러는 거잖아요. 오냐. 알았다. 우리 귀한 민재 기죽으면 안 되지. 내가 내 아버님한테 말해서 내일 당장 내 통장으로 5천만 원 송금하마. 넌 몸만 축나지 않게 조심하고 애 교육에만 신경 쓰거라. 이 여사의 맹목적인 내리사랑은 며느리의 탐욕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손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요구하는 돈은 해가 갈수록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절반 이상은 손자의 교육비가 아닌 윤진의 사치스러운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은밀한 뒷바라지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며느리의 씀씀이가 늘 못마땅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민재를 보며 묵묵히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골마갈 거대한 비극의 씨앗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민재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윤진이 시부모에게서 뜯어낸 돈은 강남의 아파트 2채 값을 훌쩍 넘겼습니다. 시부모의 평생 피땀 어린 재산은 윤진의 화려한 사교계 생활을 유지하는 땔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을 마치 자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하인처럼 취급했습니다. 늙어가는 시부모의 주름진 손은 외면한 채 오직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자신의 삶만이 중요했습니다. 진우는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한숨을 쉬고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또 한도를 초과했어. 아버지가 주신 상가 임대료까지 당신이 다 가져가 놓고 대체 돈을 어디다 이렇게 쓰는 거야? 어머니도 요즘 무릎이 안 좋으셔서 병원비 많이 드는데 우리 조금만 씀씀이를 줄이면 안 될까? 윤진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남편을 흘겨보며 탁자를 소리 나게 내리치고 당신 지금 나한테 돈 벌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누구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낳은 아들 키우는데 당신 집안 내 끊길 뻔한 거 내가 이어줬으면 평생 얻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훈계야? 당신 부모님 돈 결국 다 민재 거 될 텐데 내가 미리 좀 쓴 게 그렇게 아까워. 쪼잔하게 굴지 마. 아내는 집안의 대를 이었다는 단 하나의 훈장으로 모든 폐악질을 정당화했습니다. 남편 진우는 매번 아내의 억지에 기가 눌려 입을 다물었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불만을 삼켰습니다. 윤진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고 그녀가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가장 뜻밖의 순간에 가장 조용한 얼굴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윤진의 화려한 일상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달에 2번 남편이 출장을 가거나 시부모가 여행을 떠날 때면 어김없이 짙은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최고급 호텔의 은밀한 바. 그곳에는 그녀가 20년 전부터 단 한 번도 끊어내지 못한 내연남 최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부모의 피땀, 어린 노후 자금은 이 기생충 같은 남자의 사업 자금과 유흥비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미끈하고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윤진의 손등을 쓰다듬고 우리 사모님, 갈수록 더 예뻐지네. 그 꽉 막힌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추느라 고생이 많지? 이번에 내가 진행하는 라운지 바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부족한데 그 늙은이들 주머니 좀 더 털어볼 수 없겠어? 우리 아들 민재도 이제 대학생인데 친아빠가 번듯한 사업체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 걱정 마, 그 늙은이들. 내 앞에서는 쩔쩔매. 내가 민재 유학 보낸다고 바람 좀 잡으면 수억은 우습게 내놓을 인간들이야. 당신은 그냥 얌전히 내 옆에 붙어서 내가 주는 돈이나 잘 굴리면 돼. 진우 그 바보 같은 인간은 자기가 죽도록 뼈 빠지게 벌어서 우리 먹여 살리는 줄 안다니까. 두 사람의 악마 같은 웃음소리가 호텔 방을 채웠습니다. 윤진에게 시댁은 그저 현금 인출기였고 남편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한 병풍에 불과했습니다. 천륜을 기만하고 20년 동안 세 사람의 인생을 철저히 농락해온 그녀의 이중생활. 이 지독하고도 추악한 연극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녀의 오만함은 이제 곧 다가올 거대한 태풍 앞에서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강 회장은 칠순을 맞아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최고급 종합 건강검진을 예약했습니다. 평소 건강을 맹신하던 윤진은 귀찮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시아버지가 거액의 수표를 용돈으로 쥐어주자 못 이기는 척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순수한 의도로 시작된 이 평범한 하루가 강씨 집안의 20년 역사를 뿌리째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가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손자의 어깨를 다독이고 우리 장손 대학 생활하느라 피곤하지? 할아버지가 우리 민재 건강 챙겨주려고 특별히 신경 좀 썼다. 내 애비도 요즘 통 피곤해 보이던데 이번 기회에 싹 다 점검받고 홀가분하게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꾸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안 그래도 요즘 밤새 과제하느라 어깨가 많이 뭉쳤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번에 꼼꼼히 진료받으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검진이 진행되었습니다. 피를 뽑고 엑스레이를 찍고 각종 검사를 마친 가족들은 별다른 걱정 없이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뒤 강 회장은 가족들의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하기 위해 병원 원장실을 직접 찾았습니다. 오랜 직위이기도 했던 병원장은 강 회장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차트를 넘겼습니다. 평범하게 이어지던 의사의 설명이 갑자기 한 페이지에서 멈칫했습니다. 의사의 안경 너머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장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차트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의사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의학적 상식과 눈앞의 데이터가 명백한 모순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회장님, 다른 분들 건강은 다 양호하신데 서류상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서요. 가족분들 혈액형 기록 말입니다. 진우군이 O형이고 며느님이 A형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 손자 민재군의 혈액형 검사 결과가 AB형으로 나왔습니다. 병원의 검사 오류일 수도 있어서 2번이나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강 회장은 찻잔을 들던 손을 멈칫하며 미간을 찌푸리고 그게 무슨 소린가? O형 아비와 A형 어미 사이에서 어떻게 AB형 아이가 나온단 말인가? 자네 병원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야? 우리 민재가 진우 핏줄이 아니라는 허튼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겠지? 회장님, 신정하십시오. 현대의학에서 O형과 A형 부모 사이에서 AB형 자녀가 태어날 확률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돌연변이가 아닌 이상 말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외부 유전자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쿵. 강 회장의 심장이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습니다. 평생을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 귓가를 때리는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20년, 무려 20년이었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을 장손이라며 온갖 유세를 떨던 며느리의 교만한 얼굴. 그녀에게 갖다 바친 수십억의 피땀 어린 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 진우가 진짜 아비인 줄 알고 아이를 안고 기뻐 눈물 흘리던 그 오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 회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달려가 며느리의 뺨을 내려치고 짐을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대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억눌렀습니다. 평생을 전쟁터 같은 사업판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사냥꾼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섣부른 감정 폭발은 교활한 며느리에게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줄 뿐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아주 철저하게 그녀의 살점 하나 남기지 않고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다이얼을 꾹꾹 누르며 김 실장 자네가 지금 당장 비밀리에 움직여줘야 할 일이 생겼네. 우리 며느리 서윤진 지난 20년간의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만나는 사람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뒤져. 그리고 진우와 민재의 칫솔을 은밀하게 수거해서 유전자 검사소로 보내게. 이 일은 내 마누라도 진우 놈도 절대 알아서는 안 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전화를 끄는 강 회장의 눈빛은 더 이상 자상한 시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거머리처럼 피를 빨아먹은 기생충을 도려내기 위해 칼을 가는 심판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 여사와 진우를 대했습니다. 심지어 윤진에게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민재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며 봉투를 건네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적이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방심하는 그 최정점의 순간에 목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김 실장의 정보망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윤진의 지난 20년이 담긴 두꺼운 서류 봉투가 강 회장의 서재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강 회장의 주름진 눈가에 핏발이 섰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놨고 거친 숨을 토해내고 이 짐승만도 못한 년! 내 아들을 우리 집안을 이렇게 철저하게 농락해! 조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진우와 민재의 친자 불일치 확률 99.9%. 민재는 진우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윤진의 금융 기록이었습니다. 그녀가 시부모에게 뜯어낸 자금의 수십억 원이 최태호라는 한 남자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윤진과 최태호는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최고급 호텔과 백화점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윤진은 무능력한 내연남 대신 순진하고 돈 많은 강진우를 숙주로 선택해 완벽한 사기극을 기획했던 것입니다. 내연남의 아이를 강씨 집안의 장손으로 둔갑시켜 평생 호의호식하며 그 돈으로 진짜 남편 노릇을 하는 내연남을 먹여 살린 끔찍한 기생의 역사였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서재에 불을 끄고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돈이 뜯긴 것은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며 잃은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미치게 만든 것은 가짜 아들을 진짜 아들로 믿고 20년을 헌신하며 살아온 바보 같은 자신의 진짜 아들, 진우의 짓밟힌 인생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다른 남자의 핏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늙어간 아들을 생각하자 심장이 칼로 난도질당하는 듯했습니다. 강 회장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어 피가 맺힌 손을 떨며 진우야, 내 불쌍한 아들, 이 아비가 눈이 멀어서 내 인생을 구렁텅이에 처박았구나. 그 독사 같은 것이 떠리를 트는 것도 모르고 며느리라고 감쌌으니 이 죄를 어떻게 다 갚겠느냐. 내가 내 손으로 그것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으마. 뼈 하나 추리지 못하게 세상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 주마. 슬픔은 이내 차갑고 잔혹한 분노로 응결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복수의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윤진이 단 한 푼의 재산도 빼돌릴 수 없도록 법무팀을 동원해 그녀 명의로 된 모든 자산과 계좌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민재에 대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과 20년간의 사기 및 횡령,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한 모든 법적 서류를 완벽하게 세팅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그녀의 목을 치는 단두대의 칼을 내리는 일뿐이었습니다. 한 달 뒤 강 회장은 가족들을 모두 본가로 호출했습니다. 민재의 유학 문제와 재산 증여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있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재산 증여라는 말에 눈이 뒤집힌 윤진은 가장 화려한 명품 원피스를 입고 마치 자신이 왕비라도 된 양 거만한 발걸음으로 시댁에 들어섰습니다. 거실의 커다란 식탁 위에는 최고급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고 묘하게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윤진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강 회장 옆에 앉으려 하며 아버님 갑자기 재산 증여라니요? 우리 민재가 아직 어린데 벌써부터 신경 쓰시게 해서 어떡해요. 그래도 아버님 뜻이 확고하시다면 제가 민재 목 씨의 재산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후후후. 그래, 내가 고생이 많지. 우리 장손 몫인데 든든하게 챙겨둬야지.
여보, 당신이 얼른 말씀해 보세요. 강 회장은 평온한 표정으로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진우는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민재는 영문도 모른 채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탁의 분위기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상류층 가족의 평화로운 만찬이었으나 폭풍 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이 바닥을 기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시계 바늘이 밤 10시를 가리키는 순간 매섭게 돌변했습니다. 강 회장이 손가락을 튕기자 서재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김 실장과 변호사 군단이 거실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가족들만의 자리에 등장한 낯선 불청객들의 모습에 이 여사와 진우는 당황했고, 윤진의 얼굴에는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강 회장 차갑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식탁을 응시하며 그래, 재산 증여 오늘 내 재산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누구에게 갈 것인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야겠다. 윤진아, 내가 지난 20년간 내 시애미를 구워 삶아 빼간 돈이 현금만 30억이 넘더구나. 그 돈으로 우리 민재가 아주 훌륭하게 컸지, 그렇지? 윤진은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아, 아버님, 갑자기 무슨... 그 돈은 다 민재 학원비랑 유학준비 자금, 그리고 품위 유지비로 쓴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뭐 제 뱃속 채우자고 썼나요? 다 강씨 집안대를 이을 장손을 위해서. 강 회장 천둥 벼락 같은 소리로 찻잔을 집어 던지며 닥쳐라! 강씨 집안에 대 장손! 내 입으로 감히 내 앞에서 핏줄을 운운해! 와장창 산산조각 난 찻잔의 파편이 거실 바닥을 나뒹굴었습니다. 강 회장의 사자 후에 이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진우는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진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 없던 시아버지의 살기 어린 분노에 거실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강 회장은 김 실장이 건넨 두꺼운 서류철을 식탁 한가운데로 집어 던졌습니다. 서류철이 엎어지며 쏟아져 나온 것은 며칠 전의 건강검진 결과지와 유전자 검사 보고서였습니다. 빨간 펜으로 굵게 동그라미 쳐진 불일치라는 글자가 눈을 찔렀습니다. 강 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핏발선 눈으로 윤진을 찢어 죽일 듯 노려보며 진우야, 이 서류 봐라. 내 혈액형이 O형이고 저 간악한 년이 A형인데 내 새끼라는 민재가 AB형이란다. 내가 기가 막혀서 유전자 검사까지 해봤지. 진짜 불일치 99.9%. 내 아들 강진우와 저 강민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벽한 남남이다. 진우는 사색이 되어 서류를 집어들고 손을 심하게 떨며 아, 아버지, 이게 무슨... 윤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민재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거짓말이지? 병원 검사가 잘못된 거라고 말해! 윤진은 사시나무처럼 떨며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 아닙니다. 아버님, 이거 조작이에요. 누가 저를 모함하려고. 진우씨, 나 믿지? 민재 당신 아들 맞아. 어떻게 이런 서류 쪼가리로 나를 의심해? 증거 앞에서도 끝까지 발뺌하는 윤진의 뻔뻔함에 강 회장은 차가운 비소를 흘렸습니다. 그녀의 알량한 거짓말은 이미 예상된 시나리오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김 실장은 다시 한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윤진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숨통이 끊어지는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경호원들의 손에 이끌려 거실로 내동댕이 쳐진 남자는 얼굴이 흙빛이 된 최태우였습니다. 윤진의 내연남이자 민재의 생부. 며칠 전까지 최고급 호텔에서 그녀가 갖다 바친 시댁의 돈으로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인간 기생충은 강 회장의 정보망에 걸려들어 이미 모든 자금줄이 차단되고 협박당한 끝에 짐승처럼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태호 바닥에 엎드려 강 회장을 향해 싹싹 빌며 벌벌 떨고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저 여자가 하자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 여자가 자기 시댁의 돈이 썩어 넘친다며 저를 꼬드겼고 자기 아이를 그쪽 집안 장손으로 속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 여사 충격에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며 쓰러지듯 소리치고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저런 구미호 같은 년한테 속아서 평생을 바쳤다니. 내 아들, 내 불쌍한 아들 진우를 어쩌면 좋아. 거짓말의 성벽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태호의 입에서 쏟아지는 추악한 진실에 진우는 짐승 같은 오열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20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웠던 아들이 사실은 자신을 철저히 기만한 사기극의 도구였다는 사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배신감이 거실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구석에 서 있던 민재 역시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윤지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 앞에서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악에 받친 얼굴로 벌떡 일어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세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이었습니다. 윤지는 머리를 산발한 채 눈을 희번덕거리며 발악하고 그래! 내 아들 아니야! 어쩔 건데? 20년 동안 속아 넘어간 댁들 모르게 나쁜 거지! 내가 당신들 비위 맞추며 며느리 노릇한 수고비로 그 정도 돈 쓴 게 뭐가 억울해? 당장 이혼해! 내 몫으로 떨어진 재산 다 챙겨서 나갈 테니까 소송할 테면 해보라고! 강 회장은 싸늘하고 멸시 가득한 눈빛으로 윤진을 내려다보며 서류를 던지고 네모, 천만에 여기 이 서류들이 뭔 줄 아느냐? 내가 그동안 내 노후 자금에서 빼돌려 저놈에게 송금한 사기 및 횡령 고발장, 20년간 내 아들을 기만한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위자료 50억 청구 소송, 그리고 내 명의로 된 모든 계좌와 카드,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이다. 너는 내일 아침이 밝기 전에 신용불량자의 사기 전과자로 전락할 것이야. 단 1원 한 푼도 챙겨나갈 수 없다. 윤진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강 회장의 복수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누리던 모든 물질적 특권은 족쇄가 되어 그녀의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사기꾼을 처벌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돈을 철저하게 말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어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경호원들은 넋이 나간 윤진과 태호를 거칠게 끌고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윤진은 자신이 걸치고 있던 명품 코트와 보석들마저 모두 강제로 벗겨진 채 얇은 실내복 차림으로 차가운 봄밤의 길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20년간 강씨 집안의 여왕벌로 군림하던 여자가
한순간에 맨발의 거지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현관문 밖으로 엎어진 윤진을 향해 냉혹하게 선고하듯 내가 내 아들에게 준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며 평생을 시궁창에서 뒹굴며 살아라. 감옥에 가는 것보다 하루하루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길거리를 헤매는 것이 내년에게 어울리는 지옥일 테니 내 집안의 공기를 더럽히지 말고 당장 꺼져라. 육중한 철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윤진은 닫힌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밤 공기뿐이었습니다. 태호마저 돈 없는 윤진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물질 만능의 환상은 끝났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수십억의 소송과 평생 짊어져야 할 사기꾼이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타인의 삶을 파괴한 자의 결말은 이토록 철저하고 비참했습니다. 폭풍 같은 심야에 복수극이 끝나고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우는 소파에 기댄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방구석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민재의 흐느낌만이 고요를 깨고 있었습니다. 민재 역시 어미의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의 불쌍한 희생양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걸어가 민재의 앞에 섰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이었지만 지난 20년간 등을 토닥이며 안아주었던 그 아이의 채우는 진짜였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쉰 목소리로 민재야, 내 어미의 죄가 크지만 내가 지은 죄는 없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20년의 세월이 가짜가 되는 것은 아니야. 내 아들은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넌 내가 거두어마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이 할아비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줌와. 민재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짐승처럼 녹놓아 울었습니다. 진우 역시 아버지의 깊은 품과 지혜에 고개를 숙이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처는 깊고 참혹했지만 도끼를 품어내고 거짓된 살을 도려낸 자리에는 비로소 진짜 새살이 돋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핏줄이라는 껍데기 뒤에 숨은 교만과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고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끝에서 가족들은 진실과 용서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겉모습에 속아 인생의 본질을 잃고 헤매는 현대인들에게 노년의 아버지가 보여준 단호한 결단과 포용의 지혜는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등대처럼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무너지지만 사랑과 진실로 다져진 땅은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